각설이잖아. 노드크라이의 모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 그럼 음료사라고 해야겠다. 우리 별을 따는 절벽으로 가자. 어서 와, 나의 오랜 친구. 이젠 널 뭐라고 불러야 할까? 몬드의 명예기사? 나타의 투마이니? 아니면 노드크라이의 대영웅? 히히, 노드크라이의 일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들었어? 정보가 엄청 빠르네. 바람은 편지보다 빠르니까. 하지만 모험을 시로 옮기려면 역시 주인공에게 직접 듣는 편이 좋겠지. 자, 술과 하프는 모두 준비됐으니 이제 이야기만 남았어. 앉아, 여행자. 오호, 그렇구나. 달 사냥꾼과 도토레라. 정말 파란만장한 모험이었네. 달 사냥꾼을 물리친 뒤로 광란의 사냥도 많이 잠잠해진 거지? 그런 것 같아. 그 뒤로 우린 도토레를 상대하는 데만 집중했어. 그래? 다행이네. 북방의 심연 재앙을 해결했으니 바르카와 남은 원정군도 안심하고 돌아올 수 있겠지? 오랜만에 만나는데 이번엔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되는걸? 맞아! 전부터 궁금했는데 바르카가 널 바르바토스라고 불렀지? 그치만 바르카가 몬드에 있을 때 넌 아직 자고 있지 않았어? 거의 비몽사몽이었지. 그날 천풍신전에서 편하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깼거든. 알고 보니 한 젊은 기사가 주점에서 일화와 전설을 듣고 시련과 신탁을 찾겠다며 여기까지 온 거더라. 그를 맞이한 건 푸른 이끼로 뒤덮인 돌벽과 유적 가디언의 맹렬한 공격뿐이었지만 그 젊은이는 전혀 개의치 않고 웃으면서 총탄을 하늘로 날려버렸지. 자고 있던 네가 깰 정도면 대체 얼마나 시끄러웠던 거야? 대충... 어이, 고작 이 정도냐? 자, 덤벼! 이 정도? 벌써 쓰러진다고? 단장님이 말한 것만큼 튼튼하진 않군. 먼지를 일으키며 천풍신전에 찾아온 젊은 페보니우스 기사라. 보기 드문 손님이 왔네. 초록색 옷을 입은 음유 시인. 그럼 네가 벤티인가? 마침 찾고 있었는데 잘 됐네. 각설이를 찾으러 온 건가? 근데 어떻게 천풍신전으로 왔지? 금발과 은발. 그러면 너희는 단장님이 말씀하시던 명예기사와 페이몬이겠군. 난 페보니우스 기사단 원정군 소속 제5소대 부대장 로엔이다. 잘 부탁해. 원정군 소속 기사였구나. 어쩐지 몬드에서 본 적이 없다 했어. 아니지! 우리 노드크라이에서도 너 본 적 없는데? 광란의 사냥이 날뛸 때는 밖에서 혼자 싸우고 돌아다니느라 바빴거든. 야영지에 거의 안 돌아갔어.
놈들이 좀 얌전해지고 나서는 몬드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래서 중요한 사건을 꽤 많이 놓쳤지. 그래서 도토레를 상대할 때 널 못 봤구나. 근데 바르카가 널 왜 여기 보낸 거야? 편지 배달하래. 기사단에 보내는 것부터 성당, 다운 와이너리까지 배달할 편지가 10통도 넘어. 걘 편지 심부름을 몇 번이나 시키는 거야. 미카, 이네파, 로엔까지. 책 한 권은 나오겠다. 다음에 만나면 이렇게 불러야겠어. 편지 장수! 시와 편지는 인간이 문자로 그리움을 전하는 가장 오래된 방식이지. 그러니 각설이도 편지 장수도 꽤 품이 있는 호칭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둘 다 다른 별명을 지어야 하나? 그럼 이쪽 친구가 천풍신전까지 날 찾아온 이유는 내게 전할 편지가 있어서겠지? 단장님이 이러셨어. 이 편지는 초록색 옷을 입은 음유 시인에게 전해줘. 지금 이름은 아마 벤티일 거다. 주소는 몬드성에서 수소문해봐. 아니면 천풍신전에서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가보든지. 여기엔 몸을 풀 샌드백, 유적 가디언도 있어서 몬드에 도착하자마자 이쪽부터 와본 거야. 바르카 그 녀석 여전히 제멋대로네. 우리가 마침 여기 있었으니 망정이지. 참고로 이번엔 답장도 써달라고 전해달랬어. 별거 아니야. 술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잡담일 뿐이지. 근데 이번엔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고민해봐야겠네. 바르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보냈지? 일단 몬드성부터 돌아가 보는 게 어때?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어. 돌아가는 길이 원정 전이랑 많이 달라졌으려나? 그럼 몬드성의 명예기사 귀양하는 나그네에게 길 안내를 부탁해도 될까? 수신인들 중엔 너희의 오랜 친구들도 많을 테니까. 알겠어. 나도 한동안 가이드 일을 안 했으니까. 그럼 고맙지. 가자, 두 사람. 시면, 광란의 사냥, 안드리우스. 무사히 돌아와줘, 바르카. 하치! 누가 내 얘기하나? 설마 사무실에 숨겨둔 비상금이 들통난 건가? 그럼 큰일인데. 단장님, 지금 딴 생각할 때입니까? 조심하세요. 적이 옵니다. 시덥잖은 잔당일 뿐이야. 뭐 별거라고. 이 원정도 끝나가는군. 마지막 목표만 처리하고 나서 함께 돌아가자. 질풍! 따라와. 차! 캬! 하! 나를 따라 불지르라. 하! 하! 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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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풍! 차! 하! 하! 캬! 하! 달 사냥꾼의 통솔이 사라지니 순수한 파괴 본능만 남은 걸까요? 남은 광란의 사냥이 전부 이 정도 수준이면 노드크라이의 등지기들끼리 막을 수 있겠는데요. 역시 지금 경계해야 할 건 단장님, 등지기의 정보와 앞선 정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좋다. 나머진 언제나처럼 내게 맡기고 너희는 여기서 경계를 유지하도록. 네, 대단장님.
또 만났군, 안드리우스. 그래서 넌 몬드에서 돌아온 거라고? 지금 거기가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지 않아? 나도 그쪽으로 가려던 참인데 길 안내 좀 해주겠어? 이건 천년 전의 메아리인가? 여기까진 문제없군. 내 기우였으면 좋겠다만 여기 말고 남은 곳은 두 군데. 순조롭게 끝날 수 있으려나? 네가 나서야겠다, 친구. 와라, 안드리우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안다리우스라는 이름은 너무 눈에 띄려나? 일단 이렇게 부르자. 북프레어스. 부당, 부정, 불의. 지상의 세계는 여전히 이토록 추악한 것인가? 대답해라, 북풍의 이름을 이어받은 기사여. 역시 피할 수 있는 싸움은 하나도 없다니까. 이상 원정군의 전황이다. 곧 승전보를 안고 돌아갈 테니 축하주를 준비해 놓도록. 추신, 매일 단련하는 거 잊지 마. 돌아가면 실력이 녹슬지 않았는지 확인할 거다. 추신의 추신, 모두에게 따로 편지를 썼으니 읽으면 꼭 답장하도록. 이렇게 왔어. 한 사람씩 따로 써줬다고? 편지 장수 엄청 신경 썼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말을 전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 아직 정식 기사가 아닌 저도 편지를 받았어요. 진? 대단장님다운 방식이네. 그나저나 기병대장님은요? 그분한테도 편지를 드려야 하는데. 케이아라면 오늘은 천사의 몫에 가서 페보니우스 성당의 친구랑 정보를 교환한다더라. 말이 접선이지. 절반은 술 마시려는 목적으로 보였지만. 아는 얼굴이 꽤 모여 있을 것 같네. 그럼 KI의 편지는 우리가 전해줄까? 이 두 통도. 그럼 나야 고맙지. 수고 많았어, 로엔. 나머지 편지는 기사단이 배달할게. 먼 길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먼저 들어가서 쉬어. 네, 그래도 쉬는 건 됐어요. 울프 영지로 보낼 편지가 한 통 있는데 이건 제가 직접 전해줄게요. 최근에 또 누가 보레아스의 시련을 통과했다면서요? 이번엔 보레아스가 제 앞에도 나타나줬으면 좋겠네요. 그래. 하지만 그곳의 늑대무리에게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도록 해. 네, 그럼 저 갑니다. 대단장님이 편지로 제 최근 시험 상황에 대해 조언해 주셨어요. 원정 중에 이런 사소한 일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감동이에요. 저기 명예기사 선배님, 혹시 시간 되실 때 특훈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내 실력이 녹슬지 않았나 확인하겠다. 지난번 대련에서 날 상대로 힘 조절한 거 잊지 않았다고? 넌 단장이 전력으로 싸우는 모습 본 적 있지? 제대로 감독하러 하죠.
대단장, 그분이 돌아오면 검토해야 할 서류가 자료실에 산처럼 쌓여 있어. 이번엔 다 보기 전까지 쉽게 도망 못 가. 그러고 보니 진이랑 얘기는 해봤니? 바르카 씨가 돌아온 후엔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네. 모험가 길드랑 캣테일 술집에 보내는 편지는 내가 전해줄게. 너희는 천사의 목과만 배달해줘. 원정이 드디어 끝나는군요. 제가 그린 지도가 돌아오는 길을 잘 안내해줬으면 좋겠네요. 편지에 의하면 저번에 보내드린 폭탄 열매 화약이 아주 유용했다나 봐요. 새로운 거 더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바르카 아저씨가 돌아오는 거야? 야호! 아저씨한테 놀러 가야지. 명예기사, 아직 안 갔어? 역시 눈치챘구나. 에? 바르카가 곧 돌아오는 거 아니었어? 노드크라이의 상황도 이제 다 안정됐잖아. 맞아. 너희와 로엔의 말대로면 원정군은 확실히 전략 목표를 달성했어. 광란의 사냥이든 도토리든 북방에서 탄생한 위협은 더 이상 몬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지. 그런데 왜인지 대단장님이 출정 전에 하신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 혹시라도 내가 이번 원정에서 못 돌아오면 네가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다음 대단장이다. 그땐 나 대신 다음 북풍 기사를 키워줘. 몬드에 괜찮은 씨앗들을 남겨뒀다. 하지만 녀석들이 싹을 틔우려면 시간이 필요해. 아직 사람과 어울리는 게 서툰 녀석도 있고 자신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걸 깨닫지 못한 녀석도 있지. 또 아직 기사가 되길 원치 않는 녀석도 있고. 눈살 찌푸리지 마. 난 원정을 가는 거지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고. 만일을 위한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뿐이야. 돌아올 때까지 사람들은 너한테 맡긴다. 몬드의 역사에서 북풍 기사의 계승엔 두 차례의 심각한 위기가 있었어. 처음으로 북풍이라 불린 방랑 기사는 1000년 전 그의 늑대 동료와 함께 몬드에 도착했지. 바람처럼 자유로웠던 방랑 기사는 전승도 이름도 남기지 않았어. 북풍이라는 이름은 그가 몬드를 떠나면서 사라질 운명이었지. 하지만 반쯤 그의 제자이자 북풍을 동경하던 레이븐우드가 마음속의 용맹함과 손에 쥔 대검으로 다시 한번 늑대 영혼의 인정을 받아냈어. 레이븐우드가 옛 귀족들의 반격으로부터 몬드를 다시 지켜내면서 북풍이라는 이름이 계승되기 시작한 거야. 늑대 영혼이라면 설마 울프 영지에 있는 걔? 맞아. 너희도 이미 알지도 모르겠지만 그 북풍의 왕랑은 옛 마신의 잔재야. 그리고 북풍 기사는 바로 그와 인간 사이의 달이었지. 사랑을 모르던 왕랑이 인간과의 여정 속에서 사랑을 깨우치고 결국 자신의 힘을 대지에 흘려보내길 택했다. 이건 몬드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지만 이 여정의 시작점이 몬드가 아니라 노드크라이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어. 뭐?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네. 노드크라이에서 눈치챈 건가? 역시 명예기사다워. 북풍의 왕랑은 노드크라이에서 왔어. 그는 자신의 과거를 꺼내길 좋아하지 않고 지금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도 드물지. 그래서 이 기록은 기사단 도서관 깊숙한 곳에만 남아있어. 기사단 내에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 대단장님은 출정 때 구체적인 목표를 밝히지 않으셨어. 그래서 나는 한때 노드크라이의 북풍 늑대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고 추측했지. 하지만 이런 소문을 함부로 퍼뜨리면 바람 사신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만 커질 뿐이야.
너희도 동풍의 수호 드발린이 일으킨 소동을 겪었으니 이 점은 이해하지? 바르카가 그때 목표를 밝히지 않은 건 이걸 걱정해서였나? 너희가 노드크라이에서 겪은 일을 듣고 나니까 대단장님은 그때 아직 적의 정체를 확신하지 못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 북방에서 태어난 재앙은 지난날의 마신이 아니라 광란의 사냥과 도토레였고 우리가 괜한 걱정을 했던 거지. 그래, 네 말이 맞아. 전장의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니까 모든 상황에 대비책을 세우는 것도 지휘관의 의무지. 설령 그 대비책이 끝내 쓰이지 않는다 해도 대단장님은 분명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거야. 많은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시간 되면 기사단 사람들한테도 인사하러 가봐. 다들 널 보고 싶어 할 거야. 명예기사. 꽤 오래 얘기했네. 이제 천사의 몫에 편지를 전하러 가자. 더운 날 칵테일을 만들 땐 얼음물을 넣은 다음 물을 걸러내고 나서 만들면 좋다. 이 비결 어때요? 정보 몇 개어치 정도 되죠? 그런 상식은 10년 전부터 알았어. 좀 더 제대로 된 걸 꺼내. 두 사람 아무리 가게에 다른 사람이 없다지만 이렇게 시끄럽게 정보를 주고받을 필요는 없어. 케이야, 로자리야, 다이루크. 역시 다들 모여 있을 줄 알았어. 한층 더 시끄러워지겠군. 시끌벅적해서 나쁠 건 없잖아. 여행자, 페이몬, 우리한텐 무슨 일이야? 아버님과 일록의 일은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지. 우린 어떠한 악행도 용납하지 않을 거다. 지겹겠지만 내가 출정 전에 했던 권유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 페보니우스 기사단은 언제든 너희를 환영해. 표정을 보아하니 단장님이 또 편지로 그걸 물어보셨나 보지? 그 사람은 이럴 때면 꼭 할아버지 같다니까. 놀랍지도 않아. 에? 그거라니? 뭐? 별거 아니야. 원정군이 출발하기 전에 바르카 씨가 나랑 한잔하러 여기로 찾아왔었어. 그는 나에게 기사단에 돌아오지 않겠냐고 물었고 내가 거절하자 아쉬워하며 더 생각해보라고 했지. 그게 다야. 한두 마디로 대충 설명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 그 외의 것들은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지금 와서 논하는 건 의미가 없어. 말은 그렇게 해도 그때 넌 쉽게 털어내지 못했어. 기사단과는 물과 기름처럼 굴었지. 그땐 생각 정리가 덜 됐었어. 이젠 충분히 되짚어봤고 내 답은 여전해. 난 기사단으로 돌아갈 생각 없어. 예전의 대단장도 지금의 단장 대행도 다 지나칠 만큼 정직하고 고다. 정상에 있는 사람에겐 거대한 조직 아래 들여온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법이지. 누군가는 기사단 밖에서 경계해야 해. 또 그 얘기군. 앞부분은 나도 부정하지 않겠어. 하지만 그런 일이라면 기사단 안에서도 할 수 있잖아? 조직에 속하면 그만큼 제약을 받기 마련이야. 아무리 자유로운 조직이라도 마찬가지지. 기사단이야 그렇다 쳐도 당신이 페보니우스 성당의 제약을 받은 적이 있긴 한가요? 좋은 질문이네. 그게 내가 기사단이 아니라 성당에 몸담은 이유일지도 모르지. 아, 얘네 지금 다투는 거야?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진 단장이 말한 그 대비책 같은 거구나.
집을 지키는 방법은 많을수록 좋지. 여행자? 대단장님한테 보고할 일이 뭐가 있더라? 어디 보자. 성 안의 치안 상황, 성 밖의 마물 동향, 최근에 나온 술 신제품 평가. 생각할수록 점점 늘어나는군. 내 답장은 길지 않을 거야. 매번 그랬으니 바르카 씨도 놀랄 일 없어. 편지 주러 온 사람한테 지루한 말다툼이나 듣게 했네. 답장 쓸 때 다른 사람한테 귀찮은 일 시키지 말라고 적어둘게. 안 귀찮아. 우리가 먼저 로엔 대신 편지를 전해주겠다고 했어. 너희도 볼 겸. 정확히 봤어. 나도 그렇고 저들도 그렇고 결국 그 사람의 술수에 기꺼이 넘어간 셈이지. 에?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바르카가 편지로 한 말이 진심이 아니었던 거야? 아니, 바르카도 다이루크가 기사단에 돌아오지 않을 걸 알지만 편지에 담은 관심과 언제든 환영한다는 말은 분명 진심일 거야. 나나 케이아 같은 부류와 달리 순수한 정의의 사도는 가혹한 운명을 맞닥뜨렸을 때 극단으로 치닫기 쉬워. 옛날 몬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 그게 하필이면 그 사람이 제일 신경 쓰는 북풍에 관한 일이라 평소에 10배는 집요하게 구는 거야. 아무도 말 안 해줬나? 북풍 기사의 계보는 2차례나 끊길 뻔했어. 한 번은 탄생 초기에, 한 번은 지금 말하는 이 사건 때. 진이 아까 말해줬는데 중간에 얘기가 딴 데로 새서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못 들었어. 나도 바르카가 술 마시면서 허풍 떨 때 들은 얘기야. 두 번째 위기는 500년 전에 일어났다더군. 북풍 기사가 인간과 늑대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한 건 맞지만 1000년 동안 왕랑의 진정한 인정을 받은 기사는 많지 않았어. 그중 유명한 인물로는 초대 북풍 레이븐우드, 어린 늑대 로스탐, 그리고 바르카가 있지. 그런데 500년 전 북풍이란 이름을 얻기도 전에 북풍의 인정을 받은 인물이 있었어. 그는 어린 늑대 로스탐의 제자로 역대 가장 강력한 북풍 기사가 될 거라고 여겨졌지. 가장 완벽한 기사이자 가장 정의로운 기사, 피에 물든 기사, 롤랑이야. 우와, 피에 물든 기사? 엄청 위험하게 들리네. 사실 그의 원래 칭호는 순백의 기사였어. 하지만 500년 전의 심연 재앙 속에 그는 수많은 전우를 잃고 그에게 검술과 정의를 가르친 스승 어린 늑대 로스탄마저 잃고 말았지. 끝없이 반복되는 핏빛 전투는 그의 검과 갑옷을 검게 물들였어. 그렇게 순백의 기사는 피에 물든 기사가 되었지. 이후 그는 마물과의 전투에 몸을 던지고 몬드와 기사단을 떠났어. 그의 마지막 행방은 아무도 몰라. 그가 소중한 사람을 잃어 집념에 사로잡힌 건지 아니면 본래 집착적이었던 그를 바로잡을 사람이 없었던 건지는 알 수 없어. 그때 그가 기사단은 언제나 자신을 환영한다는 말을 떠올렸다면 상황이 조금은 달라졌을까? 바르카가 안 통할 걸 알면서도 다이루크를 끈질기게 설득하는 건 넌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일 거야. 몇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잔소리가 많다니까. 예전에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바르카 녀석, 겉보기와 달리 엄청 사려 깊단 말이지. 전에는 완전 몰라봤어. 근데 아직 잘 이해가 안 가. 안드리우스는 몇천 년 전부터 몬드의 마신이었지 않아? 지는 왜 보레아스랑 방랑기사가 1000년 전에 몬드에 왔다고 한 거지? 그리고 롤랑의 행방도 왠지 신경 쓰여. 맞아, 걔가 사람들 앞에 잘 안 나타난다고 하지만 여행자가 올 때는 매번 반겨줬잖아?
가자. 어떻게 된 거지? 울프 형제가 원래 이랬나?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광란의 사냥? 이것들이 왜 여기에? 조심해! 신생! 조심해! 자! 열어라! 세게! 괜찮아? 뭐? 또 광란의 사냥인가? 깜짝아. 난 또... 잠깐, 이거 먼저 대답해. 아까 나한테서 가져간 편지 2통은 누구한테 보내는 거였지? 에? 2통? 3통 아니었나? 적어도 페이몬의 저 순진한 모습은 연기 같지 않네. 야, 너 방금 나 욕했지? 시험을 통과해? 진짜야? 전혀 모르겠는데. 의심을 거둬라. 이들이 이물을 쫓아내는 걸 무리의 늑대들이 보았으니 이번에 습격해온 이물은 위장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익숙한 냄새로군. 와라,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마. 이곳의 주인까지 나서는 걸 보면 미안, 괜한 의심이었던 것 같네. 다행히 노드크라이에서 쌓은 경험이 헛되지 않았어. 놈들을 꿰뚫을 때의 손맛이 그대로더라고. 물론 나는 당해주지 않았고, 하지만 그 늙은 늑대의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빨리 가서 확인해봐. 왕랑 분명히 안 다쳤는데 왜 약해졌지? 내가 아직 부족한 건가? 네 잘못이 아니다. 네 강철 발톱은 모든 공격을 막아냈으나 그것들이 공격한 건 현세만이 아니었으니 북방의 흔적을 쫓아 지맥을 건너온 그것들이 내가 지키는 영역을 침범하려 하는군. 하지만 그렇게 간단히 내어주지는 않겠어. 또 만났군, 인간 루피카. 방금 그 말은 이 광란의 사냥이 노드크라이에서 왔다는 거야? 세상에... 너희도 알다시피 이곳에 있는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옛 마신 안데리우스의 잔혼에 불과하지. 이번 혼란의 근원은 북방에 있는 시작의 땅 노드크라이에 남아있는 나다. 이해가 안 돼. 네가 몬드에도 있고 노드크라이에도 있다고? 영혼의 일부를 물건에 깃들게 하는 건 마신한테 어려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영혼을 이토록 섬세하게 다룰 수 있는 건 마신 중에서도 손에 꼽지. 늑대 영주 안드리우스가 바로 이걸 잘해. 그렇지 않았으면 그의 잔혼도 지금까지 존재할 수 없었을 거야. 응? 음유시인? 각설이! 여긴 어떻게 왔어? 바람신의 인도일지도. 여기서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긴 해야 하는데 당사자는 직접 말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네. 그럼 음유 시인인 내가 대신할게. 보레아스, 그래도 괜찮을까? 마음대로 해. 동토를 떠돌던 왕랑이
우연히 선령의 전당에 들어섰다. 샛별처럼 부드러운 노래에 이끌린 그는 인간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을 품고 고향을 떠나 남쪽 성으로 향했다. 고탑이 무너지고 거센 바람이 잦아든 뒤 한때 폭풍과 함께 사냥하던 왕랑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늑대 주인이 인간을 위해 남긴 비호는 탑 위의 고독한 왕과 같지 않은가. 늑대는 자신이 보살피던 무리를 새로운 신에게 맡기고 말없이 혹한의 북방으로 돌아갔다. 옛 주인이 이미 떠난 궁전에서 늑대는 깊은 잠에 들었다. 500번의 겨울이 지나고 또다시 500번의 겨울 같은 봄이 지나갔다. 일찍이 늑대가 선령의 전당에 침입했던 때처럼 한 기사가 왕랑의 깊은 잠을 깨웠다. 기사는 늑대에게 함께 귀로에 올라 기억 속에 이미 흐릿해진 국토를 보러 가자고 말했다. 온화한 늑대는 인간의 간절한 소망을 거절하지 못해 자신의 영혼 절반을 잘라 기사의 동반자로 삼았다. 얼음과 눈이 녹아내리고 음울했던 도시에 웃음과 노래가 바람처럼 스치는 모습에 늙은 왕랑은 옛 퍼신 바람신에게 탄식하며 말했다. 인간이 바라던 것은 이런 세상이었나? 기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늑대는 여기서 동반자와의 작별을 택했다. 그는 자신의 결말을 직접 썼다. 부여받은 힘을 대지로 흘려보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세계에 바치는 것이었다. 음유 시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보레아스, 혹시 정정할 부분이 있을까? 물어볼 필요는 없을 텐데. 그렇구나. 넌 천년 전에 그 기사와 함께 몬드로 돌아왔고, 그리고 새로 태어난 몬드를 위해 스스로를... 쓸데없는 한탄은 버려라. 그건 나의 답이고 나의 선택이었으니. 안타까운 건 오히려 천년 전 노드크라이에 남겨진 나겠지. 안드리우스의 마음은 지금까지도 평온을 찾지 못했어. 그래서 비열한 이물이 그 틈을 파고 들어가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이 된 거다. 하지만 우리는 노드크라이에서도 북풍의 흔적을 조사했었어. 그때 불안정한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고, 안드리우스는 그 호숫가에 깊이 잠들어 있어야 했을 터. 하지만 최근 노드크라이에서 연이어 일어난 소동이 어떤 여파를 일으킨 것 같군. 게다가 치맥 저편에서 또 하나의 익숙한 냄새가 느껴져. 피에 물든 냄새가. 순백에서 피에 물들어버린 최강의 북풍 기사? 하지만 그 사람은 500년 전 사람이잖아. 설마 평범한 인간이 아닌 거야? 적어도 내 기억 속 그의 수명은 평범한 인간과 다르지 않았어. 하지만 그가 북풍과의 연결을 끊기 전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너희가 켄리아라고 부르는 고대 국가다. 그 후의 생사는 나도 아는 바가 없지. 더 자세한 건 직접 노드크라이에 가야 알 수 있을 것 같네. 마침 또 한 명의 오랜 친구가 시간이 비니까 태워다 달라고 하면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어쩐지 아까부터 동풍의 수호의 기운이 느껴지더라니. 몬드까지 영향이 올 정도면 지금 노드크라이는 완전 엉망진창이겠지. 바르카가 잘 대처하고 있어야 할 텐데. 바르카가 위험해? 한 번에 너무 많이 타면 이 친구 속도가 느려져. 사람 한 명이랑 몸집이 작은 동료 한 명 정도밖에 못 할 거야. 그래, 내키진 않지만 노드크라이 쪽 싸움은 가장 강한 사람한테 맡길 수밖에. 난 여기 남아서 몬드를 귀찮게 하는 광란의 사냥을 막을게. 마침 새로 써보고 싶은 기술도 있고. 나도 몬드에 있을게. 너 있으니까 바르카 꼭 무사할 거야. 레이저, 네 강철 발톱을 나에게 줘보겠나?
금발의 여행자, 내 증표를 지금의 북풍 기사에게 전해주도록. 늑대 영혼, 즉 나의 힘과 의지다. 예전에도 그에게 일부를 내주었으나 이건 또 다른 새로운 힘이 되어줄 거야. 울프의 영주는 영혼의 힘을 늑대 무리에게 부여해 그들의 심장을 강인하게 하고 발톱과 이빨을 날카롭게 만들었지. 하지만 인간의 심장과 육신은 늑대의 영혼을 직접 품을 수 없어. 그러면 인간과 늑대 무리를 강제로 섞은 것처럼 반드시 혼돈에 빠지게 되지. 영혼이 섞이지 않도록 강철의 발톱에 나의 힘과 의지를 임시로 넣어두겠다. 다만 그 기사에게 부족한 건 힘이 아니야. 더 필요한 것은 의지겠지. 자세한 건 본인에게 직접 듣도록 해. 폭풍의 왕랑은 그리 나약하지 않다. 게다가 루피카의 수호도 있지 않나. 나 루피카 지킬 거야. 북쪽 바르카는 너한테 맡길게. 준비 다 되면 나한테 말해줘. 바르카의 편지 읽을 수 있어. 답장도 노력해볼게. 늑대의 발톱으로는 인간의 글자를 쓸 수 없다. 하지만 편지에 담긴 의미는 모두 같지. 노드크라이에서 광란의 사냥을 상대한 경험이 몬드에서도 쓰일 줄이야. 이것도 날 보낸 이유 중 하나인가? 그나저나 그 음유 시인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던데 천풍신전에서 편지를 받은 것도 그렇고. 뭐 난 싸울 수만 있으면 다른 건 상관없지만 북풍의 왕랑이 다 나오면 나를 어디까지 때려 눕혀줄지 기대되는걸. 출발하기 전에 더 궁금한 거 있어? 노드크라이에 도착하고 나면 쉴 틈이 없을 거야. 이번 소란의 근원은 늑대 영주이자 북풍의 마신 안드리우스가 노드크라이에 남긴 잔재야. 그건 노드크라이의 눈보라를 건너와 열풍의 마신과 집정 권한을 두고 다투었지만 고탑이 무너지는 순간 스스로 경쟁에서 물러났어. 그 후 북방으로 돌아가 1000년 동안 잠들었다가 초대 북풍 기사와 함께 돌아와 보레아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몬드를 지켜봤지. 늑대 영혼으로 만든 형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보레아스는 자신의 힘을 짐에게 흘려보냈고 오늘날 몬드의 북풍의 수호가 된 거야. 출발하기 전에 더 궁금한 거 있어? 500년 전 역대 최강의 북풍 기사가 됐어야 할 롤랑은 지나치게 순수한 아이였어. 그는 자신의 정의와 기사도를 굳게 믿으며 모든 불공평을 뿌리 뽑겠다 맹세했지. 하지만 이 세상은 결코 순백무결하지 않았어. 안타깝지만 그의 스승인 어린 늑대 로스탐도 당시의 대단장 빛의 사자도 그의 집념을 없애지 못했지. 왕랑이 느낀 피에 물든 기운이 켄리아 시면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답은 노드크라이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출발하기 전에 더 궁금한 거 있어? 늑대의 영혼은 얼음처럼 강인했고 안드리우스는 이걸 다듬는 데 능했어. 한때 그의 모든 백성이 늑대 영혼으로부터 힘과 지식을 얻었지. 하지만 인간의 심장과 육신은 마신의 영혼을 감당할 수 없어. 왕랑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자아는 점차 잠식되지. 그래서 왕랑은 인간 루피카를 위해 영혼을 무기에 깃들게 하는 기법을 만들어낸 거야. 인간도 늑대 영혼의 비호를 누릴 수 있도록 말이야. 고대의 시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지. 평범한 쇠로 만든 무기가 인간과 늑대의 우정으로 신기가 되었노라. 말로는 인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행동은 정반대라니까. 내가 이 말 한 건 비밀로 해줘. 출발하기 전에 더 궁금한 거 있어? 좋아, 그럼 부탁할게, 드발린.
기사는 아래에 있으니 가보아라. 바르바토스와 나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만나도록 하지. 알았어. 잠깐만! 이대로 내려가라고? 으아! 진영을 지켜라! 놈들의 공세는 곧 무너진다! 단장님, 저기! 지원군이 드디어 왔군! 나도 왔어! 그럭저럭 나쁘지 않아. 잡졸들은 우리가 거의 다 정리했어. 슬슬 적의 우두머리가 나설 차례로군. 싸울 것인가 물러설 것인가. 네 선택은 뭐지? 최강의 북풍기사? 역시 임시로 온 광란의 사냥은 오합지졸일 뿐. 달 사냥꾼의 군세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군. 하지만 탐색전으로는 충분했다. 서로의 전술을 파악했으니 기사도의 공평함을 이룬 셈이야. 또 만나지. 북풍의 이름을 이어받은 기사여. 그대가 가로막더라도 난 이 세상의 부당함을 바로잡을 것이다. 피에 물든 기사의 이름으로. 일시후퇴인가? 저 북풍의 늑대처럼 생긴 녀석이 안드리우스야? 근데 어떻게 광란의 사냥을 이끄는 거지? 피에 물든 기사는 또 뭐고? 아니다, 그런 건 됐어. 어쨌든 저 녀석이 적의 대장이라는 거잖아. 이대로 도망가게 둘 거야? 쫓을 필요 없어. 이미 한 번 붙어봤는데 결판이 나지 않더군. 결론적으로 지금으로선 녀석을 쓰러뜨릴 방법이 없다는 거지. 적의 정체는 아직 분석 중이다만 녀석이 심연에 잠식된 마신이든 전설 속의 기사든 녀석을 죽이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아. 특히 네가 합류한 지금이라면 말이지. 하지만 가장 골치 아픈 건 지금은 녀석을 죽일 수 없다는 거다. 뭐? 그게 무슨 불사신이라는 거야? 아니, 방금 맞붙었을 때의 감각으론 녀석에게 그런 거창한 능력은 없었어. 5대 죄인 같은 말도 안 되는 힘도 없었고, 다만 레리르와 달리 지금의 적은 노드크라이의 모든 것을 훨씬 잘 이용하고 있더군. 안드리우스의 잔재까지도 말이야. 너도 핵심을 알아챈 모양이군. 알베도와 도린이 내가 베어낸 샘플을 분석하고 있어. 우리 동맹들도 곧 각지의 전장에서 돌아올 테니 그때 같이 의논하도록 하지. 원정군이 돌아가기 전까지 아직 넘어야 할 난관이 많군. 회의 장소는 제일 큰 텐트였지? 사람이 벌써 꽤 모인 것 같은데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까? 또 만났네! 보스가 너희한테 전할 말이 있다고 해서 왔어. 보스가 서리다라이에 가서 사스먼이랑 콜롬비나한테 물어봤는데 달 사냥꾼이 있는 공간에 별다른 변화는 없다나 봐. 그럼 이번 일은 레리르랑 상관없다는 거지? 다행이다. 그 녀석이랑은 두 번 다시 싸우기 싫어. 혹시 모르니까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겠대. 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으니 문제 없을 거야. 참! 사스먼이랑 콜롬비나가 이렇게 전해달래. 눈앞에 적에만 집중해. 달이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나저나 이 정보 하나 전하는 것만으로 페보니우스 기사단에서 큰 보수를 받을 수 있다니 바르카 아저씨가 이번에 통이 크더라. 단거리 추진 모듈 냉각 중. 다음 출발까지 15분 남았습니다. 대화 모드로 전환합니다. 안녕하세요. 페이몬님, 여행자님. 바르카님이 뚝딱뚝딱 크룸카케 공방에 큰 주문을 넣으셨거든요. 아이누님께선 필요한 전투물자를 만들고 계시고 저는 배송을 하러 왔어요. 또 아이누님 대신 회의에도 참석하고요.
등지기 쪽에서는 일루가나 니키타가 올 줄 알았는데. 그렇죠. 다만 그 두 분께선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각지의 등지기 인력 배치를 조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면식이 있으니 추천을 받아 오게 된 거고요. 때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도 있는 법이죠. 오, 명예기사.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인 것 같군. 알베도와 두린의 분석도 거의 다 끝나가는데 여기서 기다리겠나? 좋아. 그럼 그 전에 몬드 쪽 상황부터 전달 부탁하지. 대략적인 상황은 이렇다. 달 사냥꾼의 통제를 잃었던 광란의 사냥이 돌연 활발하게 여러 지역을 습격하고 있어. 서리달 아이와 비밀의 집 쪽 정보에 따르면 달 사냥꾼이 있는 공간에는 이상이 없다더군. 우리가 마주한 건 새로운 적이라고 봐야겠지. 상황 정리 중. 그렇다면 지금 광란의 사냥을 이끄는 건 그 우두머리 늑대로 보이는 개체인가요? 북풍의 마신 안드리우스요. 정확히는 옛 마신을 지배한 또 하나의 의지, 피에 물든 기사 롤랑이겠죠. 잠깐만! 난 아직 이해 못했어! 그 롤랑이라는 녀석은 500년 전에 몬드 사람이잖아! 어떻게 갑자기 1000년 전의 마신이랑 지금의 광란의 사냥과 엮인 거야? 그건 제가 설명하죠. 다들 보상작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생물의 신체 기능이 손상되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속 조직에 변화가 생기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한쪽 신장이 손상되면 다른 쪽 기능이 강화되고 주요 동맥이 막히면 축부의 순환이 활발해지죠. 광란의 사냥이 우두머리를 잃은 뒤 심연은 지맥이 흐르는 기억 속에서 지금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새 우두머리를 만들어냈어요. 피에 물든 기사, 롤랑의 그림자를요. 하지만 아무리 강한 보상작용도 원본만큼 완벽할 순 없어. 레리르의 압도적인 힘도 타인으로 위장하는 능력도 그 그림자에게는 재현되지 않았지. 그래서 심연은 롤랑과 북풍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 부족한 힘을 보완한 거야. 그 그림자는 암스바르 트니르 호수 근처에 잠들어 있던 북풍의 마신을 잠식하고 제어해서 우리가 본 거대 괴수로 실체화했어. 하지만 심연이 롤랑을 왜 선택했는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었는지는 아직 불명확해. 디바테 곳곳을 떠돌 때 노드크라이나 심연과 엮인 적이 있었는지도 모르지. 이런 건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전에 걔를 죽일 수 없다고 한 건 무슨 뜻이야? 죽은 마신은 살아있을 때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원정군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마신이 쓰러질 때 분출되는 힘은 인간에겐 재앙에 가까운 이상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그리고 마신이 죽음에 남겨진 원념은 또 다른 화를 불러오지. 마신의 잔해가 대지에 한 번 스며들면 1000년이 지나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이 땅은 지금도 광란의 사냥으로 엉망인 상태야. 거기에 마신의 잔해까지 더해지면 이곳의 모든 생명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테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마신의 잔해가 재앙을 일으킨 기록이 있지만 마신이 평범하게 사망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나타에서 마신의 교체는 이미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몬드에 남아있는 또 다른 북풍의 마신도 한 차례 죽음을 겪지 않았나요? 좋은 질문이다. 명예기사, 아까 몬드의 왕랑이 편지를 맡겼다고 했지? 지금 꺼내. 그 편이 설명이 빠를 거다. 나와라, 보레아스. 이 형체의 수명이 다하여 더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군. 내 영혼은 잠깐의 침묵에 들고 힘은 이곳의 지맥으로 돌아갈 거다. 이것이 늑대가 인간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겠지. 슬퍼하지 마라. 이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결말이니
너야말로 언제 어디서 그 방랑을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군. 잠들기 전 소원. 그렇다면 노래를 한 곡 불러주겠나? 네가 술집에서 자주 흥얼거리던 그 노래를. 너에게도 보였나? 대단한 감지력이군. 역시. 어쨌든 이건 보레아스가 짐에게 녹아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 생각이자 오늘날 몬드가 마신의 잔재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이유다. 생명의 마지막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짐에게 흘려보내고 몬드를 지키는 초석이 되기를 택했지. 이게 안드리우스가 수천 년 전부터 찾아 헤맨 답이었던 건가요? 그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그때의 생각과 결심을 안드리우스의 마음속으로 돌려보내는 거다. 심연에 잠식된 마신을 통제해서 해방시키고 그때와 같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지. 그렇군요. 이 또한 그 마신 본인의 염원이니 실현 가능성이 꽤 높겠어요.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어? 그럼 뭐하러 회의를 해? 당장 녀석을 찾아가자. 말은 쉽지만 이 생각 하나만으로 심연의 통제를 뚫고 안드리우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긴 어려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이 검의 의지를 더 뜨겁고 강하게 만들어야 해. 지금 보레아스는 몬드 지맥을 잠식하려는 심연을 막아야 해서 이쪽으로 더 많은 힘을 보낼 수 없어요. 하지만 그가 초대 북풍 기사와 여행하던 때 형체가 불안정한 탓에 늑대 영혼의 조각들이 여기저기 남겨졌죠. 길을 따라가며 흩어진 조각들을 모으면 지맥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강화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조각들이 아직도 길에 남아 있으려나? 노드크라이에서 몬드까지면 범위가 너무 넓어. 그거라면 걱정 마. 노드크라이에 떨어진 몇 조각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이미 이 검에 있으니까. 원정길에서 주웠지. 뭐? 정말? 우린 원정길을 그냥 걷기만 한 게 아니야. 여기까지 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지. 광란의 사냥과 심연뿐만 아니라 노드크라이에 남겨진 옛 마신 역시 우리의 경계 대상이었어.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준비를 해오신 것 같군요. 마치 운명을 예견하신 것처럼요. 너무 축혀 세우는군. 몇몇 친구들 덕에 운명의 그림자를 살짝 엿본 건 맞지만 내가 예견할 수 있었던 건 북방에서 심연의 재앙이 일어나려 한다는 것뿐이었어. 아니면 우리가 고생하며 싸울 필요도 없었겠지. 나머지는 모두 추측하며 대비한 것뿐이야. 대비책을 쓸 일이 없으면 잘된 일이고 혹시라도 필요해지면 준비해둔 게 천만다행일 테니까. 그래, 이제부터가 중요해. 이 검에 깃든 의지를 강화하려면 노드크라이 곳곳에 흩어진 늑대 영혼의 조각이 필요하다. 출정 전에 보레아스가 그러더군. 여정에 막 올랐을 때 형체가 가장 불안정했으니 이곳의 조각이 가장 강한 힘을 지녔을 거라고. 하지만 노드크라이에 도착하자마자 광란의 사냥에 도토레까지 상대하는 바람에 최근에야 새 조각이 남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지. 그럼 세 번을 찾으러 가야 한다는 거네? 그중 하나는 내가 롤랑이 나타나기 전에 회수했다. 다른 하나도 위치가 특정돼서 내가 곧 나설 예정이지. 마지막 하나만 대략적인 범위밖에 모르는 상태라 모두가 도와줬으면 해. 하지만 상대는 그 롤랑의 그림자다. 그 녀석도 북풍의 역사를 잘 아니 틀림없이 우리를 방해해 오겠지. 그때는 모두의 협력을 부탁하마. 몬드에서 온 적이라면 몬드에서 온 저희가 물리쳐야죠. 광란의 사냥을 상대하는 일이라면 등지기도 전력으로 돕겠습니다. 뚝딱뚝딱 크롬카케 공방도 가능한 모든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설마 나도? 전에 계약서를 쓴 것 같긴 한데 자세히 안 읽었어. 아니, 애초에 그 긴 걸 누가 다 읽냐고! 믿음직하군. 정보 전달과 전장에서의 연락은 비밀의 집에서 맡아줄 거다. 부탁하지, 야호다. 광란의 사냥 대군과 옛 마신이 날뛰는 전장을 누빈다니 야오다 양에게 그런 용맹함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야우다님에 대한 평가를 갱신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식재료를 써서 대접하겠습니다. 역시 쉽게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 나는 우선 위치가 확인된 조각부터 회수하러 가지. 진전이 있으면 바로 알리도록. 그리고 여행자, 너도 같이 가주겠나? 너의 특수한 체질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좋아, 시간이 촉박하니 바로 움직이자고. 해산! 옛 마신의 조각, 검의 의지를 담는다라. 제 괜한 걱정이길 바랍니다만 바르카 씨의 계획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하지만 적이 광란의 사냥을 통해 우리의 움직임을 엿보고 있으니 지휘관으로서 모든 걸 설명하시지 않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대비책이라.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은 저에게 편지 심부름을 맡기셨을 때도 예비 방안을 세워두셨었죠. 저도 아이누님께 예비 모듈을 더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려야겠네요. 정신 차리자, 야호다. 네가 받은 일이잖아. 울면서라도 끝내야지. 늑대 영혼 조각이 여기 있다고? 근데 왜 안 보이지? 약간의 방해가 있는 것 같군. 명예기사, 너한테 맡겨도 되겠나? 여행자, 페이먼, 이번 일만 끝나면 나랑 고향에 돌아가서 한 잔. 잠깐! 싸우기 전에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불길하다고. 어? 사기 진작용으로 해본 말이다만. 아니면 내가 출정 전에 사람들이랑 찍은 사진 좀 볼래? 으이, 그만하라니까. 그보다 빨리 늑대 영혼의 이게 늑대 영혼의 조각이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보레아스한테 영혼을 물건에 깃들게 하는 방법을 배워왔어. 이걸 내 검으로 옮길 거다. 전에 했던 것처럼 말이야. 다만 혹시 모르니 너흰 뒤로 조금 물러나 있도록. 사랑하는 법도 인간의 사랑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왜 웃지? 미안.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속에 사랑을 품은 증거라고 생각해. 이 여정이 끝나면 너 스스로 답을 찾을 것 같은 예감이 드네.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야. 아니, 틀렸다. 이 길의 끝에 구원 따위는 없어. 피에 물들어 지르게 되더라도 나는 순백의 위에 설 것이다. 시면에 충성해야만 운명의 부당함을 끊을 수 있다면 그 이름을 내가 섬기리라. 바르카! 역시 여기도 이미 그림자의 의지에 잠식당했나? 난 괜찮아. 대비하고 있었으니 이 정도 불순물은 내게 위협이 안 돼. 우리가 늦지 않게 온 것 같군. 그림자의 침식이 아직 깊지 않으니 처리하면 문제 없을 거다. 물론 시민의 불순물을 정화하는 건 안전한 해결책이지. 하지만 널 데려온 목적은 그게 다가 아니야. 이 잠식 과정을 역으로 되돌릴 수 있겠나? 정화가 아니라 늑대 영혼에 섞인 롤랑의 부분을 분리해내는 거다. 되돌려? 분리해? 왜 그런 걸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고, 두 번째로는 롤랑의 기억을 보고 싶거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 뭐였더라? 천갈래 바람 속에 단 하나의 그리움을 다 삼아 그 유일한 한 줄기를 붙잡아라?
사실 나도 못 알아들었어. 은유 시인이 아무렇게나 지어낸 말 같은데 설마 진짜 그런 건 아니지? 너라면 알아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좀 더 인간다운 관점으로 설명해야겠군. 여행자, 나타에서 고대 이름을 건져 올려본 적 있지? 밤의 신의 나라, 그 개념이 흐르는 강에서 고대 이름을 건져 올리는 거랑 같은 원리일 거다. 아마도. 하지만 그때는 배도 있고 그물도 있었어.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 밤의 신의 나라에 비하면 이 조각은 무릉덩이 정도밖에 안 돼서 배는 필요 없어. 그리고 그물은 내가 듣기론 그리움과 감정은 뒤엉킨 실타래와 같아 그물이나 밧줄이 되어 사람과 징후를 분리하거나 사물과 사건을 한데 묶을 수 있지. 그리움으로 존재를 붙들고 감정을 끌어내는 거야. 우리는 롤랑이랑 아는 사이도 아니잖아. 어떻게 그리움으로 걔를 찾아낸다는 거야? 이걸 써보면 어때? 이게 뭐야? 되게 낡아 보이는데. 500년 전의 북풍기사 어린 늑대 로스탐이 그의 제자 순백의 기사 롤랑에게 미처 보내지 못한 편지지. 로스탐이 심연지향으로 목숨을 잃은 뒤 롤랑은 몬드를 떠나 방랑을 시작했어. 당시 대단장이었던 에런돌리는 이 편지를 그에게 전하려 했지. 하지만 빛의 사자는 결국 자신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던 제자를 찾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고 편지는 기사단에 남겨졌어. 굉장한 골동품이네. 근데 진짜 이걸로 롤랑을 찾을 수 있을까? 그건 나도 모르지. 야! 만반의 준비를 한 줄 알았더니 제대로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난 준비되면 행동하기보다 행동하면서 준비하는 타입이야. 원정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게다가 이런 말도 있잖아. 시와 편지는 인간이 그리움을 전하는 가장 오래된 방식이다. 시도해서 손해볼 건 없어. 오! 정말 성공할 줄이야. 너 전혀 확신이 없었던 거야? 영혼의 동화를 정말로 되돌릴 수 있다니 그 말이 맞았군. 그대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면 내가 베어낸 마물들, 내가 지켜온 정의는 인간이 이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하나뿐인가? 위대한 고대 국가는 불의의 징벌을 받았고 그 국민들은 괴물로 변하고 말았다. 나의 기사단은 이런 부당함을 용납할 수 없어. 그 이름이 시면이라면 나는 시면의 충성을 바치리라. 이게 피에 물든 기사의 마지막 이야기다. 이때부터 그는 인간 세상과 완전히 작별했지. 너희도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북풍의 기사여. 전노는 데인슬레이프? 아니, 비슷하지만 그자는 아니야. 우리가 과거를 들여다볼 때 그도 우리를 보고 있었던 건가? 저자는 설마 그렇게 된 거로군. 몬드를 떠나 유랑하던 롤랑은 지하 깊은 곳에서 예언가의 계시를 마주했어. 켄리아의 참담한 말로를 알게 된 그는 신들의 심판을 가장 큰 부당함이라 여기고 시면에 몸을 던진 거다. 그의 지식과 힘, 모든 것과 함께 말이야. 그래서 시면이 롤랑의 그림자를 재현할 수 있었던 거지. 설마 이번에는 예언가랑 싸우게 되는 건 아니겠지?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다. 적이 미래를 보는 상대였다면 광란의 사냥과 롤랑의 행동이 훨씬 더 치밀했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롤랑의 정보력을 무시할 순 없어.
예언가가 개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광란의 사냥이 롤랑의 눈과 귀가 될 수 있으니까 전략으로 우위를 점하려면 한 수 앞서 생각해야 해. 여행자, 너와 상의하고 싶은 계획이 있다.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들킬 가능성도 낮아지니까. 게다가 그때는 아직 계획이라고 부를 만한 게 아니었거든. 이상이다. 또 신세를 지게 생겼군. 미안하다. 이 세상에 위험 없는 계획은 없어. 마신으로 인한 후환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면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할 가치가 있지. 내가 실패하더라도 안셀름과 알베도가 지휘를 이어받을 수 있을 거다. 몬드엔 진도 있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예비책 같은 걸 뒤져보면. 나도 그러면 좋겠다만 적이 우리에게 그럴 시간을 줄 것 같지 않군. 어이, 그쪽 다 끝났어? 이쪽엔 늑대 영혼 조각은 다 회수했어. 그쪽은 어때? 최악이야. 광란의 사냥이 이렇게 많은 걸 처음 본다고. 빨리 지원하자. 가자. 시간이 없어. 이번엔 날 믿어달라고. 내가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대단장인 걸 어쩌겠어. 부탁한다. 명예기사. 야호다. 전선 상황은 어떻지?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공격당했어. 알베도가 계속 정찰할 두 소대를 따로 내보낸 뒤 주력 부대를 이끌고 광란의 사냥을 견제 중이야. 합리적인 판단이군. 늑대 영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관건이니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다. 하지만 상대방도 우리 의도를 눈치챈 것 같아. 지금 두 소대 다 곤란한 상황에 빠졌어. 지도를 가져왔으니까 보면서 얘기하자. 적과 마주치기 전에 우리가 추정한 조각 위치는 대략 여기야. 공경에 빠진 소대도 이 두 구역에 있을 거야. 어쩌면 더 정확한 정보를 알아냈을지도 몰라. 그런데 광란의 사냥에게 막혀 정보를 못 전하고 있다. 그거지? 지원 가능한 부대는 남아있나? 주력 부대는 지금 빠져나갈 상황이 못 돼. 남은 인력이라곤 보급소대가 있습니다. 이네파! 목표 착륙 지점 도착.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급소대는 원래 아이누님을 도와 전투물자를 제작 중이었으나 상황을 듣고 전선 지원을 희망했습니다. 현재 근처에서 대기 중입니다. 대단한 녀석들이군. 그나저나 네가 날 수 있으면 내가 팔 아프게 뛸 필요 없잖아. 지금은 공방 내 발사대를 사용할 수 없고 단거리 분사 모듈도 냉각 중이라서 저는 5분 뒤에야 전장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계속 힘내주세요, 야우다님. 보급소대의 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전투물자로는 한 번의 전투만 지원할 수 있는데 어느 쪽을 지원하실 건가요? 둘 다. 한쪽을 구출하고 나면 다른 한쪽을 지원할 병력이 생기잖아. 우린 바로 출발할 테니 정보 전달을 부탁하지. 맡겨줘. 하하하하하. 광란의 사냥이야. 빨리 가서 도와주자. 이상하군. 한참을 싸웠는데도 적의 공세가 약해질 기미가 없어. 설마 어딘가에서 보충되고 있는 건가? 적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마라. 보급소대, 주변에 이용할 만한 지형이 있나? 네. 보고드립니다. 근처에 폭발물 설치가 가능한 지점이 있습니다. 좋다. 내 신호에 맞춰서 움직이도록. 보급소대 배치 시작! 대단장님, 명예기사! 다행이다. 조심하세요! 이 녀석들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몰라도 끝이 없습니다! 역시
그렇다면 보충되는 속도보다 빠르게 쓸어버리면 그만이다. 보급 소대가 준비될 때까지만 버텨. 열어와! 더 세게! 배치 완료 신호인가? 다들 뒤로 물러나도록! 슬슬 진지하게 가볼까? 나를 따라! 불진하라! 폭파 준비! 폭파! 적의 수가 크게 줄었군. 당분간은 위협이 될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울 거야. 잠깐 숨 좀 돌리지. 그동안 알아낸 정보는 있나? 보고드립니다. 조사를 통해 조각이 있는 범위를 이 구역까지 좁힐 수 있었습니다. 의심되는 범위가 꽤 넓네. 저희는 등지기들과 따로 조사했습니다만 그쪽에도 정보가 많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지원 가려던 참이다. 정부가 있고 말고는 상관없어. 다들 따라올 수 있겠지? 네, 대단장님. 저희는 전투 보급품이 전부 소진돼서 여기에 남아 새로 나타나는 광란의 사냥을 소탕할 겁니다. 놈들의 수가 많이 줄어서 큰 위협은 못 될 테니 안심하고 다음 전장으로 이동하세요. 이쪽의 광란의 사냥도 계속해서 솟아나고 있는 건가? 지원군? 여기요! 잠시만 적의 발을 좀 묶어주세요! 이 망한 안개를 걷어낼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겠다. 다들 들었지? 가자! 네! 다 올라라! 폭풍이여, 쓰러라! 갈라져라! 열어와! 더 세게! 놈들의 공세가 약해졌다. 지금이 기회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적의 놈들이 안개 속에 숨겨둔 근원입니다. 적을 부수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헤보니오스 기사단 전원 출격! 날려라! 찬란한 불꽃! 드디어 해결했군. 기사 여러분, 등지기 소대를 대표해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아니다. 시면 앞에서는 모두 같은 동료지. 그보다 수집한 정보가 있다면 공유해주겠나? 네. 조사를 통해 조각이 있는 범위를 이 구역까지 좁힐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목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가는 길에도 가로막는 적이 많을 텐데 다들 계속 힘을 보태주겠나? 물론입니다, 바르카 씨. 좋아. 앞에 있는 게 마지막 목표다. 가자! 또 안개 속에 숨는 수작인가? 질리지도 않는군. 등지기가 안개를 걷어내면 기사단이 공격을 펼친다. 저는 신호에 맞춰 움직이도록! 알겠습니다! 등지기들 준비! 안개를 걷어낸다!
페보니우스 기사단 전원 출격! 풍이여 쓰러라! 불러줘라! 열어와! 불러줘라! 반격할 시간이다! 열어와! 세게! 따라! 더 세게! 따라! 나를 따라! 불진하라! 타올라라! 더 세게! 따라! 단장님을 따라 불격하라! 세게 따라! 열어와! 젠장! 이 망할 녀석들 포기를 모르는 건가? 여행자! 아르카씨! 여긴 저희한테 맡기세요! 예나 지금이나 늑대 영혼은 북풍 기사만 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못 버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단장님. 좋아. 그럼 부탁한다.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체면을 지키도록 한 명도 빠짐없이 승리해서 돌아가는 거다. 마지막 조각이 바로 저기에. 날 실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모두 뭔 모양이건 북풍의 기사여. 조각을 침식하지도 않고 내가 수집하는 동안 기습하지도 않는 건가? 역시 기사다워, 롤랑 선배. 기사는 비열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 육신이 광란의 사냥이 만든 모조품만 아니었다면 그 마물들이 우리의 결투를 더럽히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을 거다. 휴식이 필요하다면 기다려주지.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차피 승리는 내 것이니까. 말이 길군. 싸울 거면 얼른 시작하자고! 그럼 전에 마무리 짓지 못한 결투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지. 다들 괜찮습니까? 뼈 몇 개쯤이야 뭐. 에크베르트, 너 아직 살아있냐? 두 번 다시 고향 술을 못 마실 뻔했네.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도와줄게.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건 너희뿐이야. 명예기사, 어서 단장님한테 가. 우리 대단장 바르카님을 부탁한다. 날 죽이지 않으려고 힘 조절을 하는군. 북풍기사. 이 결투는 기사도의 공정성에 어긋난다. 나는 마신의 힘을 지녔는데 그대는 검을 휘두르는 것조차 주저하고 있어. 이러다간 죽을 거다. 그대의 계획은 틀렸어. 어린 양이 늑대의 가슴에 방울을 달려 해도 늑대가 이미 눈치챘다면 기회가 없지. 벌써 들통났나? 안드리우스의 의문, 보레아스의 해답, 영혼을 담는 수단. 난 이미 50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잘못된 길이 넓어 보일 수는 있으나 그 끝은 결국 파멸뿐이지. 이제 그대의 허황된 희망을 산산이 부숴주마! 이걸로 끝이다.
그대의 검은 부서졌고 그대가 의지하던 늑대 영혼과 의지도 깃들 곳을 잃었어. 나와 함께 시면을 섬겨라, 북풍기사여. 그대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다. 미덕을 품은 자가 딸을 도리는 오직 지르게 진리뿐이라는 것을! 이 뒤는 너한테 맡긴다. 바람 잡는 이방인. 다행히 검은 멀쩡한가. 하지만 늑대 영혼이 느껴지지 않아. 아무래도 여긴 현실이 아닌 것 같군. 북풍과 롤랑의 의식이 뒤섞여 만들어진 공간이겠지. 뒤로는 퇴로가 없고 아픈 늑대의 입속이라. 한번 들어가 보지 뭐. 페보니우스검? 이걸 누가 여기에? 고독한 원정자여, 나를 데리고 그에게 가라. 어떤 시대에도 세상은 더러움과 부당함으로 가득 차 있다. 과거 나는 억압받는 자를 구하고 불의를 바로잡았다. 또한 나는 악인과 폭도를 처단하고 폭군과 마물을 쓰러뜨렸다. 허나 아무리 검을 휘둘러도 운명의 부당함 앞에서 인간은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을 구원할 길은 단 하나뿐이다. 누구한테 중얼거리는 거지? 따라와! 질풍! 나를 따라 돌진하라! 질풍! 질풍! 이번엔 강철의 그림자인가? 모조품 같진 않군. 북풍의 이름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피에 물든 냄새가 점점 진해지고 있어. 이 장애물들은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라올 수 있겠나? 따라올 수 있겠나? 어떤 시대에도 세상은 더러움과 부당함으로 가득 차 있다. 아무리 용감한 용사도 정해진 운명을 이길 순 없다. 아무리 고결한 신도 채워진 족쇄를 풀지는 못한다. 왕랑이여, 그대가 여전히 인간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있다면 알고 있겠지. 그들을 이 부당함에서 구할 방법은 단 하나뿐임을. 심연에 몸을 맡기는 것?
웃기는 소리. 자, 북풍이여, 휩쓸어라! 질풍! 따라와. 질풍! 나를 따라 불진하라! 오랜 친구로군. 이곳은 말로가 아니다. 계속 나아가라. 이 바람은 날 반기지 않는 모양이군. 피하는 게 좋겠어. 피할 수가 없어. 반드시 가야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 늑대의 마음이 바로 눈앞에 있다. 전군 만마를 이끌던 자도 최후에는 홀로 싸우게 되지. 앞으로 나와라, 고독한 원정자여! 여기가 늑대의 마음속인가? 롤랑, 그대는 수없이 피를 흘리고 연마하고 갈고 닦은 끝에 평범한 인간의 몸과 쇠검으로 마신에 견줄 만한 힘을 얻었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인간의 전성기는 오래가지 않아. 그대 역시 시간 앞에 늙어갈 테지. 자랑스러운 힘은 모래알처럼 흩어질 것이며 그대의 전설은 뭇별 아래 타들어가는 장작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다. 그래? 난 땅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하늘의 별빛보다 더 뜨겁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찰나의 불꽃에 불과하다. 100년 후면 그대의 불꽃은 꺼지고 그대가 비추던 사람들은 어둡고 차가운 밤에 떨게 되겠지. 100년 후에도 그들은 날 기억할 거다. 내가 수백 년 전에 당신들을 기억하듯이 말이야. 불꽃이란 건 하나가 꺼지면 그 다음 불길이 더 맹렬히 타오르는 법이라고.
기사는 구원하는 존재지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다. 호세에게 타인에게 희망을 구하면서 어찌 스스로를 기사라 칭하는가? 여기서 당신을 끝낸다면 남에게 기댈 필요도 없겠지. 모습을 드러내라, 롤랑! 나를 끝낸다고? 그대의 몸과 의식은 한계에 다다랐다. 완전히 잠식되는 것도 시간 문제지. 하지만 이게 그대가 원하는 것이라면 바라는 대로 해주마, 북풍기사. 하, 생각보다 차분하군. 조각 속 기억만큼 광적이진 않은 것 같네. 나는 결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반면 그대는 용을 물리칠 영웅보단 오랫동안 방랑한 낙오된 기사 같군. 피차 일반이야. 우리 둘 다 전성기는 아닌 모양이지. 달 사냥꾼의 군세는 이미 패배했고 시면이 만들어낸 나 역시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힘은 롤랑의 극치에 이르렀으나 마음은 여전히 피에 물든 순간에 머물러 있지. 그래서 나 역시 올바르지 못하다. 그리고 기사는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법. 그대를 부당함에서 구원하고 시면으로 인도한 뒤 나 역시 바른 길로 돌아가 계속해서 기사도를 실천할 것이다. 밖은 더 이상 네가 일으키는 소란을 견디지 못해. 그 집착만큼은 내 예상대로군. 설득의 여지는 없는 건가? 아무리 화려한 언변을 써도 기사의 미덕은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둘 다 서로를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그대도 일찍이 깨달았겠지. 그러니 모든 희망을 보레아스의 의지에 걸어뒀던 게 아닌가. 하지만 이제 늑대 영혼이 깃들었던 검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대가 손에 쥔 건 형태만 남은 허상이지. 모든 걸 바꿀 수단도 그대를 도울 자도 더는 남아있지 않아. 이곳이 그대의 말로다, 고독한 원정자여. 수단은 그렇다 치고 도와줄 자라면 여기 한 명 있잖아. 뭐? 내가 설득할 대상은 처음부터 하나뿐이었어. 여긴 북풍의 마신 안드리우스의 마음속이다. 그렇지? 이봐, 들리나? 안드리우스! 정신 차려! 북풍의 마신인 네가 언제까지 시면에게 지배당할 셈이냐? 이게 그대의 마지막 저항이라면 실망이다, 북풍기사. 기세와 소망만으로는 기적을 불러올 수 없어. 이 세상은 그렇게 자비롭지 않다. 돌아가. 지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선택이자 나의 기억. 내가 여정의 끝에서 찾아낸 답인가? 안드리우스, 네 편지 너의 마음속에 잘 전달했다. 북풍 기사인가? 잘 지켜봐라. 이것이 늑대가 인간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지상의 인간을 대표해서 감사를 표하지. 늑대 영주. 보레아스가 지맥으로 돌아가고 있군. 어떻게 된 거지? 그대의 검은 이미 부서졌어. 더는 영혼을 담을 수단이 없을 텐데. 아니, 설마 기세와 소망만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수단은 검
그것뿐만이 아니지. 울프의 영주는 영혼의 힘을 늑대 무리에게 부여해 그들의 심장을 강인하게 하고 발톱과 이빨을 날카롭게 만들었지. 나에게 그럴 의도가 없더라도 인간의 심장은 왕랑의 영혼에 물어뜯기고 삼켜지고 동화될 거다. 인간과 늑대 무리를 억지로 섞어 놓은 것처럼 말이야. 인간의 심장으로 마신의 영혼을 품는가? 되돌릴 수 없는 길이 될 것이나 자신의 길을 가는 기사를 막지는 않겠다. 그대의 심장과 영혼도 함께 무너지고 있는 건가? 그렇군. 어린 양이 어떻게 늑대의 가슴에 방울을 다느냐고 네가 물었었지? 늑대가 스스로 이 심장을 삼키도록 하는 것, 이게 내 답이다. 검에 깃든 늑대 영혼은 미끼였고 진정한 의지와 기억은 그대의 심장에 담겨 있었던 건가? 내 눈을 피하려고 왕랑의 영혼을 그대와 동화시킨 뒤 나에게 삼켜진 거군. 지금까지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싸워온 거였나? 왕랑의 결의에 비하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지. 의지와 전략은 훌륭하다만 이건 기사다운 전투 방식이 아니다. 그대의 선택은 틀렸어. 그대의 영혼은 이미 안드리우스와 하나가 되었지. 그 영혼이 완전히 짐에게 녹아들면 그대도 그 안에 잠길 거다. 그러면 바르바토스도 그 여행자도 짐액 속에서 그대의 영혼을 찾거나 구할 수 없게 되겠지. 그대도 나도 적군. 안타깝지만 이제 그대를 구할 방법은 없어. 그대의 영혼이 북풍을 따라 안식을 취하길. 고독한 원정자여. 고독이라. 미안하게 됐네. 나도 한때는 너와 함께 짐에게 잠드는 결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는 그때의 롤랑과 달리 밖에서 나를 기다리는 술과 친구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직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똑똑! 편지가 도착했어. 돌아올 때까지 사람들은 너한테 맡긴다. 페보니우스 기사단은 언제든 너희를 환영해. 가자, 몬드로. 대단장님께. 대단장님께. 아라카시께. 가족 루피카. 시와 편지는 인간이 그리움을 전하는 가장 오래된 방식이지. 빠짐없이 잘 전해줘. 바람 잡는 이방인. 대단장님, 바르카 씨, 바르카 씨? 바르카 아저씨, 편지 장수, 바르카 씨. 타인의 그리움으로 존재를 붙들고 동화마저 되돌리는가? 타인의 유대와 응답을 갈구하는 건 올바른 기사도가 아니지. 지면은 더 이상 내 존재를 허락하지 않는 듯하군. 그러나
부당하게 죽어간 수많은 망령이 그대의 귀환을 막을 것이다. 그대의 길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들을 해방시키고 피로 물든 승리의 길을 열어라. 최강의 북풍기사 바르카여! 원정의 마지막은 모든 계획을 버리고 혈로를 개척하는 건가? 좋아, 바라던 바다! 기사의 약속대로 승리하고 돌아오세요. 넌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리죠. 열어와! 북풍은 남쪽으로 불지. 바람이 너의 귀를 안내하길. 저한테 맡기세요. 따라올 수 있겠나? 갈라져라! 차가운 축하주 준비해뒀어요. 이런 데서 쓰러지지 마, 당신. 더 세게! 따라! 설풍! 갈라져라! 풍이여! 쓰러라! 이쪽으로 날아오세요, 단장님. 따라와! 질풍! 날개를 펼쳐 새로운 아침을 향해 날아가. 루피카는 운명의 선택이야. 외교! 여기서 쓰러질 수 없지. 쓰러라! 더 세게! 따라! 마지막 결전이다!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바르카, 저 이름의 의미를 이제 알아요. 모두한테 폐를 끼쳤으니 돌아오면 제대로 감사 인사하라고. 보고할 건 많지만 일단 돌아오시기만 하면 그걸로 됩니다. 전 기사단으로 돌아갈 생각 없으니 알아서 힘내주십시오. 대단장님,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이 정도면 대단장으로서 나쁘지 않죠? 선배들, 다들 암묵적으로 동의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과거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들 지금도 그 자리에 잘 있습니다. 기사단도 몬드도 그리고 기사의 맹세도 제가 잘 지키도록 하죠. 그러니까 그 편지는 제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비록 그의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시간 되면 그 대신 읽어보지 않겠나? 로스탐도 에런돌린도 너를 잊지 않았어. 이번 여정은 정말 길었군. 이제 남은 건 바람의 인도를 따르는 것. 야, 오랜만이야 다들.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좋군. 어서 오세요, 대단장님. 그래, 다녀왔다. 여기 바람을 쐬는 건 오랜만인데 여전하군. 그래, 뭐 궁금한 거라도 있나?
내가 사무실로 다시 끌려가기 전에 물어봐. 검을 미끼로 삼고 심장에 영혼을 담는 것. 난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계획 후반부 그리움을 붙잡아 지맥을 뚫고 나오는 건 솔직히 별로 확신은 없었어. 정말이지. 여행자가 롤랑의 불순물을 분리해내지 못했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처음엔 그 역할을 바르바토스에게 맡길 생각이었지. 하지만 그분이 더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더군. 바람 잡는 이방인 말이야.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지. 고맙다. 그럼 바르바토스가 바람을 불어 날 이곳으로 실어다 줘야 했겠지? 하지만 대가가 컸을 거다. 성공할 확률도 높지 않고. 무엇보다 나는 바르바토스가 그런 힘을 무리해서 쓰길 바라지 않아. 좋은 질문이군. 최고급 민들레주 한 잔, 그리고 내 사무실 서랍에 숨겨놓은 비상금을 내면 되지. 그렇게 싸게 먹힐 리가 없잖아. 여기 바람을 쐬는 건 오랜만인데. 롤랑의 그림자를 쓰러뜨렸으니 당분간 광란의 사냥이 힘을 쓰긴 어려울 거다. 노드크라이 거점에 돌아가면서 근무할 인원만 남고 나머진 순서대로 귀환할 예정이지. 알베도와 도린도 첫 복귀 인원들과 함께 돌아올 테니 곧 만날 수 있을 거다. 여기 바람을 쐬는 건 오랜만인데. 내 미래라. 너라면 이미 바르바토스 씨나 마녀회를 통해 들었을지도 모르겠군. 난 수전반으로 미래의 그림자를 엿본 적이 있어. 맞아. 하지만 지금 보면 그 미래는 이미 바뀐 듯 하더군. 네 덕분이지. 그래도 기사단의 잡무를 처리하고 나면 북방에 다시 한번 가봐야 해. 노드크라이의 새 거점에도 처리할 일이 많거든. 자진해서 첫 순서로 남아준 기사들이 아직 교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두겠어?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은 몬드의 일을 진한테 계속 떠넘기려는 거 아니야? 설마 진짜는 아니지? 농담이야. 앞으로는 몬드에서도 자주 볼 수 있을 거다. 여기 바람을 쐬는 건 오랜만인데. 그래, 난 바람을 조금 더 즐기고 가도록 하지. 고향의 바람만큼 취하는 술은 없거든.